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부천시 쿠팡 물류센터에서 시작한 집단 감염이 수도권에서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제 10명대에서 어제 60명대로 늘더니 오늘은 90명대로 급증했습니다. 경기도는 행여 코로나19를 배달시킬 수 있다면서 앞으로 2주 동안 해당 물류 창고를 폐쇄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먼저 현장부터 연결합니다. 김하영 기자. 네, 저는 지금 부천에 있는 쿠팡 신선물류센터 앞입니다.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른데요. 우선 부천 물류센터 관련해서 확진자 수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오후까지 확진자는 모두 9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오전 중대본 발표 때보다도 12명이 늘어난 건데요. 서울 19명, 인천 38명, 경기 37명으로 수도권 확진자가 많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감염 확산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물류센터 담에는 이렇게 안내문이 붙어 있는데요. 안전이 완전히 확보될 때까지 운영을 중단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격적으로 이곳 부천 물류센터에 대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와 관련해 기업을 대상으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위중한 상황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의 대응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확진자와 접촉한 4,156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오늘 오후까지 83%가 넘는 3,463명이 검사를 받았고 2,800여 명 정도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안으로 점수검사를 마치겠다는 계획을 세워놨고요. 또 부천 돌잔치에 다녀왔다가 가장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을 주목하면서도 또 다른 감염 경로는 없는지 심층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그 쿠팡의 다른 물류센터도 폐쇄가 됐는데 부천센터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쿠팡 고양 물류센터 직원인 20대 남성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쿠팡 측은 오늘 새벽 해당 물류센터에 대한 방역 작업을 마친 뒤 오전 10시에 폐쇄했습니다. 고양 물류센터에는 직원 500여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방역당국은 오늘 오후 2시부터 고양 물류센터 안에 드라이브스루와 도보 이동용 부스 등 모두 3곳의 진료소를 설치했습니다. 전 직원들에 대한 전수검사를 위해서였습니다. 방역당국은 A씨가 쿠팡 부천 물류센터 근무자로 확진 판정을 받은 10대 남성과 함께 지난 23일 부평의 PC방을 방문한 뒤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 사례와 달리 직원과 방문자 대부분의 연락처 파악이 쉬워 검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수도권 내 감염 전파 속도가 빠르니 해당 지역 거주자들은 당분간 외부 출입을 최소화해달라고 방역당국은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방역당국이 물류센터 내부를 조사해 보았더니 작업자들 모자와 신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한 작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니 신발이나 옷을 돌려 쓰고 있었고 속이 메스꺼울 정도로 불결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조희영 기자가 내부 사진과 함께 단독 보도합니다. 경기도 부천의 쿠팡 물류센터는 신선식품 유통을 위해 지상 3층부터 6층까지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냉장고와 냉동 창고가 있었습니다. MBC가 입수한 부천 쿠팡 물류센터의 내부 사진입니다. 쿠팡 물류센터 첫 확진자가 나온 다음 날인 지난 24일 오후 8시 반쯤 촬영됐습니다. 매 층마다 신발장에 똑같이 생긴 갈색 신발이 빼곡히 놓여 있습니다. 냉동창고 안에서 추위를 막기 위해 공용으로 신는 작업화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신을 수 있을 만큼의 사이즈가 있는데 그거를 다 공용으로 쓰죠. 신을 수 있는 거예요. 매 층마다 있어요. 냉장실과 냉동실은 영하의 근무 조건이다 보니 공용 방한복도 지급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세탁은 없었다는 게 근무자들의 주장입니다. 방화복은 제가 세탁을 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세탁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오전조, 오후조 쉬면서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입는데 살균 소독이 가능한 신발장이라고는 하지만 평소에도 위생에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발장 자체가 그냥 살균 소독장이 그게 전부예요. 근데 이제 뭐 거기서 나왔다고 하니 쿠팡 확진자가 나온 뒤 만들어진 물류센터 근무자들의 단체 채팅방에서는 살균 신발장이 애초부터 무용지물이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전원이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옷의 경우도 남이 입었던 방한복이 축축해 속이 메스꺼웠다는 등 위생 관리가 안 됐다는 증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가 직접 방한복을 빨아서 왔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솔직히 되게 찝찝한 거 참고 입었던 적도 많고 입었을 때 냄새도 좀 났고. 작업자들의 이런 주장은 모자나 신발 등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방역 당국의 발표와도 일치합니다. 작업하는 모자라든지 또는 작업장에서 신는 신발 이런 것들에서 일단은 채취한 검체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일단 확인을 했기 때문에 쿠팡은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별도의 해명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뒤 쿠팡은 평소에 방역 수칙을 잘 지켜왔다고 해명했지만 눈으로 본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쿠팡이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다른 직원들한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작업을 계속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4일 물류센터에 근무했던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자 쿠팡은 작업장을 폐쇄하고 방역에 나섰습니다. 근무자들을 내보내고 방역하는 데 걸린 시간은 4시간. 하지만 방역이 끝나기도 전에 쿠팡은 작업 재개를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사 측이 직원들에게 출근할지를 묻는 문자를 보낸 시각은 오후 2시. 아직 소독약을 뿌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오후 5시 곧바로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방역 효과를 위해 통상 백화점이나 마트 등이 하루 이상 작업장을 폐쇄하는 걸 감안하면 방역보다 작업 재개에 더 신경 쓴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물량을 빨리빨리 차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인력 수급에만 신경을 쓴 거예요. 더구나 작업 재개를 위해 부른 직원들에게는 오전에 확진자가 나왔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쿠팡은 다음 날 확진 환자가 쏟아진 뒤에야 황급히 물류센터를 완전 폐쇄했습니다. 저는 24일 날 일요일 날 확진자가 있었다라는 걸 지금 주재님을 통해서 처음 듣는 건데요. 직원들은 평소 방역 조치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물류센터 밖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체온을 측정하지만 막상 작업이 시작되면 안전수칙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식사할 때는 줄도 길고 사람이 많으니까 어쨌든 붙어서 먹은 건 맞고 탈의실도 거의 마스크를 안 쓰니까. 쿠팡 측은 확진 환자 발생 사실을 한 24일 직원들에게 문자와 전화로 발생 사실을 알렸지만 일용직들에게는 미리 알리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 몇 시간 만에 작업 재개를 준비한 이유에 대해서는 방역이 끝나는 시점에 작업을 재개하기 위해 먼저 출근 의사를 물어본 것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쿠팡 물류센터가 있는 경기도 부천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간 지 오늘이 첫날이었습니다. 식당은 다시 문을 닫아야 했고 거리에는 인적이 뚝 끊겼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사이에서 유일하게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간 경기도 부천의 풍경을 양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이 텅 비었습니다. 이틀 전 부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 지역은 고3을 제외한 모든 학교와 유치원의 개학이 연기됐습니다. 기다렸던 꼬마 손님들을 맞을 준비에 분주했던 학교 앞 분식점은 다시 정막에 빠져들었습니다. 엄청 이렇게 메뉴 자체도 애들 거여서 저희는 80% 이상 거의 다 애들이거든요. 완전 없죠. 분식점 옆 카페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10잔? 13잔? 4천 정도 들어갔어요. 대출로 돌려먹고 이런 상황이니까. 문 닫힌 학교 대신 아이들은 동네 피아노 학원에 모였습니다. 이 학습하고 여기 피아노 학원 다녀요. 가고 싶은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 가요. 부모님이 다 집에 안 계신 상황이니까. 우리 애들은 와야 될 상황이니까. 한창 점심시간인데도 식당 거리가 한산한데 어쩌다 밖에 나온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불안해가지고 못 돌아다니겠어요. 오늘 평상시랑 되게 틀리고 저희 오늘부터 짜장면 배달 시켜 먹었어요. 밖에 나가기 불안해서. 헬스장은 방역 수칙을 지키며 문을 열었지만 단 2사람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어떨까? 부천 오정동의 한 재래시장입니다. 인근 물류센터에서 확진 환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시장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도 크게 줄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뒤 그나마 조금씩 손님들이 왔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이게 지나가고 난 뒤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 돈을 다 쓰고 난 뒤.
잠시 평온을 되찾는 듯 했던 일상이 다시 멀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고강도 조치를 즉각 내놓은 건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권에서의 집단 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79명으로 폭증했는데 이 중에 65명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그만큼 방역당국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곽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발 집단 감염의 영향으로 오늘 신규 확진 환자는 79명. 하루 만에 어제의 2배 가까이 크게 늘었습니다. 53일 만에 가장 많은 확진 환자 발생입니다. 특히 오늘은 79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시사점은 있을 것으로. 정부가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하며 제시한 목표치인 1일 50명 기준을 훌쩍 넘겼습니다. 또 감염 경로를 모르는 깜깜이 환자 비율도 7.6%로 목표치인 5%를 벗어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감염이 2,600만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국내에서 발생한 환자 95%에 달하는 65명이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물류센터발 확진자 증가 속도가 폭발적입니다. 물류센터에서 첫 확진 환자가 나온 이후 그제까지만 해도 14명이던 관련 확진자는 어제엔 36명으로 증가하더니 오늘 오전엔 82명까지 늘어나 매일 2배 이상 폭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20%가 넘는 19명은 물류센터 직원의 접촉자로 2차 감염도 빠르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의 경우 첫 감염을 확인하고 단 3일 만에 70명가량의 직원, 가족, 접촉자 중에서 확진자를 찾았는데 워낙 전파 속도가 빠른 관계로 수도권에서 감염 확산을 막지 못하면 인구 500만이 조금 넘는 대구 경북에서 벌어진 신천지발 집단 감염 사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닥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2주간이 수도권 확산을 막는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방역 수칙을 이전보다 더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곽동건입니다.